오늘은 가짜뉴스의 전쟁,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 그거를 이용한 딥페이크 조작까지도 가능해지면서 가짜뉴스는 이제 세계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문자로만 된 가짜뉴스가 퍼졌다면 요즘은 AI를 통해서 사진이나 음성 또는 영상까지도 조작을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희한하게도 국내에서 때 아닌 황당한 가짜뉴스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뉴스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론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JTBC가 배추 자막 소동을 벌였습니다. JTBC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시장에서 그 시장 상인과 하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JTBC가 엉터리 자막을 다룬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올렸고, 야당 인사들은 이 영상을 나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어떻든 간에 이날 윤 대통령은 그 한 상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매출이 많이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인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JTBC가 유튜브 영상에 뭐라고 올렸냐면 배추 오르게 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배추값을 오르게 하겠다고 한 말 같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고 배추값을 오르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들리더라도 진위를 확인하고 또 해명을 듣는 것이 언론의 기본 자세인데,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JTBC는 멋대로 자막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 급속히 퍼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자기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JTBC는 결국 며칠이 지난 뒤에야 메인 뉴스 시간에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과 그 총선을 앞둔 여당은 막대한 정적인 타격을 입은 뒤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MBC 자막 사태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에 국회에서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혼잣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MBC가 미국 국회 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서 단정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외교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비화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법원이 이 사건을 1심에서 정정 보도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또 지난 대선전이 2021년이었습니다. 9월이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신앙님이라는 전국 언론 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녹음해서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인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던 조우영 씨를 만나가지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허위 인터뷰 내용은 일부 매체는 이걸 확인도 하지 않고 또 마음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서 대선 당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라는 억지 주장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선거판이 한때
출렁거렸습니다. 하마터면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권이 뒤바뀔 뻔했습니다. 참 소름이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40 총선이나 앞으로 추 대선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아예 당사자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약용해 가짜 영상과 녹취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걱정입니다. 이처럼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위협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냐? 우리 정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바라보면서도 그때 그 폐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체제보다 우월한 것은 경쟁에서 선거라는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패하면 3대가 멸종당하는 전쟁과는 다릅니다. 그런 전쟁은 배틀그라운드에서 라고 하는데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정치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리 패자가 돼도 선거에서 져도 앞으로 또 다시 선거를 하면 나는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스포츠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스포츠 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 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과 유럽은 표현의 자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특히 언론의 본질도 불신도 키우는 이런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제는 더는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